양문석 후보 본인의 해명도 논란입니다. 본인은 손흥민 선수에 빗댄 겁니다. 아니 왜 뻑뻑하면 손흥민을 언급합니까? 들어보시죠. 워낙 저한테 화가 뭐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고 못한다. 그렇잖아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 선수에 빗대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양문석 후보는 본인을 손흥민 선수에 빗댔습니다. 김은석 변호사님, 막말이 지금 논란이고 네. 막말에 대한 해명으로 손흥민 선수의 이 축구를 빗댔는데 적절한 비유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축구 잘하고 있는데 왜 막말에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냥 열심히 하게 그냥 두셨으면 좋겠고 정치인들은 막말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할지 말지 어디를 투표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기본 점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지율이라는 게 있는데 득점 요소가 있고 감점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막말은 어마어마한 감점 요소고 그리고 막말은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뭐 무슨 그 대통령을 향해서 뭐 매국노니 뭐 이거는 그 평가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한 것 같고 이렇게 과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뭐 뒤늦게 사과한다고 해서 정치인이라는 게 품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그냥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노무현 대통령 매국노니 뭐 이런 평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인지 민주당의 이재명인지를 가려주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민주당의 이재명인지 이재명의 민주당인지를 가려주는 하나의 장면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확실히 사실 민주당에 있어서 노무현 정신,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전직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있어서 상당한 가치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민주당, 지금까지의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 불량품 역겹다, 매국노다라고 이른바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한 사람이 공천받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죠. 역사적으로 총선에서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한 거는 거의 제 기억이 처음인 것 같고요.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 두 분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민주당의 어떤 상징 자본이라고 할까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두 분의 뜻을 이어받겠다. 그 정치 철학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앞다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면은 보수 쪽 후보들도 그 두 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두 분 대통령인데 더군다나 저는 이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이제 서거날 제가 서거 성명을 냈던 당시 대변인으로서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죄송해하면서 같이 울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는 합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의 비판,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 이렇게 했던 후보를 표현의 자유라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 보는 국민들이나 또 중도층에 계신 유권자들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후보 공천이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조국 신당에 더 힘을 몰아주는, 표를 몰아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표현에 대해서도 두 눈을 해서 논란인 가운데 앞서 보셨던 그 장면, 비단 본인을 손흥민에 빗댄 것뿐 아니라 저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양문석 후보를 만나서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의 결자 해지 요구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가 명확하게 거부를 한 것이고요. 저 장면은 또 하나의 의미는 공동선대위원장, 삼축 체제다라고 지난주에 민주당이 강조했던 삼축 중 한 축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공천은 최고위가 한 것이다 라며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손 떼야 된다라는 식의 이른바 손절을 했다라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김부겸, 양문석 스스로 결단하라.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선거 지휘나 하라 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천은 최고위가 알아서 할 테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신은 선거 지휘나 하면 된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공장장하고 영업 세일즈맨하고는 다르니까 예, 제품을 찍어내는 데까지는 관여하지 말라. 관여하지 마라. 네. 근데 사실은 현재 현장에서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크레임이 걸려오는데요. 네, 실제로 뭐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제품 자체가 뭐 하자가 없는 제품을 놔야지 팔 거 아닙니까? 팔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현재 어떤 마케팅 부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당신은 하자가 있든 불량품이든 팔기만 하면 돼.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김부겸 총리 이전에 사실은 한때 뭐 우리가 뭐 명문 정당 뭐 여기서 문의 하자가 있는 거죠. 문의 상징성을 가지고 김부겸 총리가 들어왔다라면 실제로 명만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찬 이재명이 할 테니까 부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당내에서 소수파를 위해서 그냥 액세서리 역할로서 노이즈 좀 내고 그렇지만 당신 얘기는 나 듣기만 하고 해결하지 않겠다. 예.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다면요. 결과적으로 양 정당이 혁신 경쟁 또 공천 경쟁을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가면 총선에서도 이룰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